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역사학자인 이마뉴엘 토드는 러시아가 2027년에 우크라이나와 나토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붕괴, 아랍의 봄,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토드는 최근 서구의 패배라는 저서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함정에 빠졌다고 믿습니다. 그는 늘 연구에서 특정 국가의 살인, 자살 건수, 교도소 수감자,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 영아 사망률 같은 통계를 인용할 정도로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토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과소평가할 측면이 있지만 러시아가 패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토드는 러시아의 승리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의 반 LGBT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러우전에서 놀라움은 러시아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승패가 뻔하지만 서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정보기관의 요원이 10만 명이나 되지만 가능한 모든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2014년부터 대결을 준비해온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망 단절 등 대규모 제재를 극복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마니엘 토드는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는 러시아를 굉장히 오판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프랑스 르몽드의 2022년 3월 2일자 편집장이 쓴 헤드라인을 언급했습니다. 그 헤드라인 문장은 러시아 수장으로 앉아있는 푸틴의 정책은 지옥으로 향하는 긴 내리막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토드는 정반대로 푸틴의 시대가 1990년대 옐친의 지옥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기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인구 10만 명당 러시아 내 연간 살인 사건 발생률은 28.2건에서 4.7건으로 급감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10만 명당 연간 자살률은 39.1명에서 10.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은 25.6명에서 8.4명으로 줄었습니다. 영아 사망률도 19명에서 4.4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5.4명이 미국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생활수는 극적으로 향상됐고 실업률은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지표는 러시아의 전략적 경제 부문의 회복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농산물 수출 수익은 3배 증가해 가스 수출 수익을 초과했습니다. 2013년 러시아는 3,700만 톤의 밀을 생산했는데 2020년에는 1억 400만 톤을 생산합니다. 또 체르노빌 참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프랑스를 크게 따돌리고 세계 최대 원전 공급국이 됐습니다. 2021년의 경우 로사톰은 해외에 35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또 다른 부문은 인터넷입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기업은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거대 기술 기업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마뉴엘 토드는 GDP는 가장 기만적인 경제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국제투명성 기구는 미국을 27위, 러시아를 136위로 평가했습니다. 토드는 미국보다 영유아 사망률이 낮은 러시아가 어떻게 세계 136위의 부패 국가일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러시아 GDP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집단 서방 GDP의 3.3%에 불과했다면서 그러한 러시아라는 다윗이 어떻게 산업적, 기술적, 군사적으로 골리앗인 미국과 맞설 수 있었나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많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았고 전쟁 중 단기간에 드론을 대량 생산했다면서 GDP는 부풀려진 지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 제품 생산을 더 많이 고려하는 반면 서구에서는 모든 종류의 이해할 수 없는 활동을 고려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군사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천조국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 중간에 로비, 리베이트 명목으로 뛰어가는 자들이 많아 원가가 턱없이 부풀려지는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토드는 러시아가 엔지니어 수에서 미국을 압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 공학 선호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2020년 러시아는 공학 전공자가 23.4%로 미국의 7.2%를 압도했습니다. 인구 1억 4,600만의 러시아가 인구 3억 3천만 명의 미국보다 엔지니어가 더 많았습니다. 토드는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갈브레이스의 의견을 인용해 서구의 제재가 러시아의 내부 구조조정을 촉발했다고 했습니다. 외부 압력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는 외국 기업을 축출하고 제재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입품에 대한 대안을 찾아 러시아 기업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는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적응력에 놀랐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단계는 러시아를 서구 시장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의 언론은 러시아를 스탈린의 후계자인 괴물 같은 푸틴이 통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오인했다고도 했습니다. 토드는 소련 국가 계획 경제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러시아가 일종의 자유시장 복합체를 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도 보장돼 전쟁 중에도 나라를 떠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그러한 방침은 정권이 자신감이 있다는 신호였다고 토드는 평가했습니다. 토드는 2014년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에 동의한 것은 스위프트 시스템 단절의 준비가 안 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측 다 시간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민스크 협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준비한 반면 러시아는 제재에 대비할 준비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한 러시아가 2022년 2월 나토에 도전하는 특수군사작전을 발동한 것이라고 토드는 해석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가용 병력과 군사적, 인구 통계학적 이유로 그때가 전쟁을 하는데 최적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토드는 2022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2027년까지 간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낮은 출산율이란 약점이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 1인당 자녀수는 1.35명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1.8명으로 크게 증가한 후 지금은 1.5명으로 안정화 추세입니다. 러시아는 사람을 아껴가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투입한 병력은 1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적 자원이 풍부했던 스탈린 시대 소련과는 다릅니다. 12만 명은 매우 적은 수입니다. 1968년 소련이 프라하의 봄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한 병력만 하더라도 50만입니다. 토드는 러시아군 병력이 12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흑해를 따라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정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느린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영토 확보가 아니라 최소한의 병력 손실입니다. 그는 러시아군이 하리코프와 드니프르강의 우환을 전투 없이 포기한 것도 병력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병력 비율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3대1로 우세했습니다. 러시아는 시종일관 경제적으로 동원을 수행했고 포로를 전쟁에 징집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규군보다는 가급적이면 돈바스의 민병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2018년, 2019년부터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해 왔다고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군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토의 매우 약한 산업 잠재력만큼은 정확히 파악했다고 토드는 말했습니다. 서방의 산업적 군사적 단점이 차례로 드러나 분위기는 러시아가 유리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러시아도 제한된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나토를 물리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2027년까지 2년 정도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마뉴엘 토드는 다윗 러시아가 골리앗 미국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비결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리즘을 가장한 새로운 식민주의와 함께 미국의 독단적 지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충격을 견뎌내는 것을 본 많은 국가가 러시아를 지원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토드는 그 예로 인도와 러시아 간 석유 비밀 운송에 관여하고 전 세계 운송 총량의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그림자 함대를 들었습니다. 토드는 또 러시아가 반 LGBT로 전 세계의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인들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와 변태에 적대적인 국가를 낙후된 국가라고 비난하며 자기네들이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들의 도덕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마누엘 토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금지하는 러시아법이 푸틴 시대의 보수적 소프트 파워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LGBT 선전 금지는 사탄과 만문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서구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의 눈부신 전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는 LGBT와 동성애는 서구가 패배할 이유 중 하나라면서 특히 동성애는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